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좁은 다락방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쑤셨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며느리 한지은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순자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가 요구한 샐러드와 과일 플레이팅, 손자 서준이의 이유식까지.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7시가 되자 고급 잠옷 차림의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샐러드에 방울토마토가 왜 이렇게 적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10개는 넣으라고 했잖아요. 미안하구나, 지은아. 냉장고에 8개밖에 없더구나. 그럼 어제 마트 가셨을 때 사오셨어야죠. 제 건강 관리는 안중에도 없으세요? 지은은 샐러드 접시를 순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다른 걸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영양이 부족해서 안 돼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손자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느라 마트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 당장. 아휴, 답답해. 민준 오빠. 어머니가 또 이러셔. 침실에서 나온 민준은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 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둘째 임신 중이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죠. 지은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없이 다시 아침을 준비하는 순자였습니다. 점심시간 순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9,860원. 며느리는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죠? 사회생활도 하시고 용돈도 버시면 좋잖아요 라며 일을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순자가 받는 월급은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는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어머니, 알바비로 보탤게요. 지은아, 하지만 나도 병원비가. 병원은 다음 달에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서준이 분유값이 더 급하죠. 어머니는 아직 참으실 수 있잖아요. 순자는 6개월째 무릎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오후 3시 슈퍼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 야위셨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집에서 밥은 항상 가족들이 먹고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연세에는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대요라며 늘 적은 양만 주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길에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오시는 길에 백화점 들러주세요. 제가 카톡으로 리스트 보냈어요. 오늘 받아야 하는 물건들이에요. 순자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고급 화장품, 명품 핸드크림, 수입 과일 바구니. 합계 금액이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뭐가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임신 중인데. 피부 관리 안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줄 선물도 있으니까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알았다. 다녀올게. 순자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돈은 사실 자신이 15년 전 은행에 맡겨둔 예금의 이자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알바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미안하다. 백화점이 좀 멀어서. 됐어요. 영수증 주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지은은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왜 로션은 이 브랜드로 사셨어요? 제가 분명히 다른 브랜드 적어드렸는데. 지은아, 그 브랜드는 품절이라고. 그럼 다른 백화점 가보셨어야죠. 에휴, 진짜. 이거 환불하고 내일 다시 사오세요. 내일은 알바가. 그럼 알바 끝나고 가시든가요? 제 부탁 하나 제대로 못 들어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순자는 12가지 반찬을 차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그리고 특별히 지은이 좋아하는 전복죽까지. 우와, 어머니. 오늘 저녁 진짜 맛있어 보여요.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지은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민준 오빠, 우리 시어머니 손맛 최고지 않아요? 저는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러게.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해. 민준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입덧이 심한데도 이렇게 잘 차려주시고. 지은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은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깨끗이 해주세요. 어제 접시에 기름기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임신 중인데 배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더 꼼꼼히. 그리고 다락방 청소 오늘 안에 끝내주세요.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잘 때 숨쉬기 힘들어요. 알았어. 설거지 끝나고 할게. 서둘러 주세요. 저 9시 전에 자야 해요. 지은은 차갑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돌아오자 그녀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나 좀 피곤해. 방에 가서 쉴게. 그래, 푹 쉬어. 내가 서준이 재울게.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앞에서는 완벽한 효부를 연기하는 지은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밤 11시 순자는 설거지와 다락방 청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지은이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그러니, 지은아? 내일 제 친구들이 집에 와요. 10명 정도. 점심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지은아, 내일은 알바가. 알바요? 어머니,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시겠어요? 제 입장이 어떨지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시급 10,000원짜리 알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은은 순자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민준 오빠한테 말하면 어머니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요. 오빠는 제 말만 듣거든요. 지은아,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면 저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말 안 들으시면.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다락방에서 낡은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각도를 교묘하게 잡아 마치 학대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제가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다락방에 가뒀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말 잘 들으시면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요. 지은은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사장님께 사정해 알바를 쉬었습니다. 집에서 며느리 친구들을 위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안심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수제 디저트까지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지은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집 진짜 좋다. 강남 아파트 부럽다. 그치? 우리 시어머니가 요리도 엄청 잘하셔. 오늘 진수성찬 준비하셨어. 친구들이 식탁에 앉자 지은이 부엌에 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친구들한테 인사하셔야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오늘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은 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이거 다 준비하셨어. 내가 임신 중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머니가 다 해주신다니까. 언니 시어머니 진짜 좋으시다. 요리도 잘하시고. 진짜 부러워요. 그치? 나 완전 복 받았어. 우리 시어머니 최고. 친구들이 감탄하자 지은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저희는 거실에서 이야기 나눌게요.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슈퍼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내일 봐요. 짧은 문자였지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었어? 응, 완전. 다들 우리 시어머니 칭찬하더라. 나 진짜 복 받았대. 지은은 민준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부엌에 있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인데 뭘. 엄마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이도 엄마 덕분에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대요.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근데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아? 내가 보기에 좀 야위신 것 같은데. 민준의 말에 지은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이어트 중이셔. 내가 같이 식단 조절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나이에 과체중은 안 좋잖아. 아, 그렇구나.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걱정 마라. 순자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은이가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순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을 열자 낡은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태산물산 대표이사 박순자. 그녀는 명함을 쓰다듬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직원 500명을 거느린 회사의 CEO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 결혼을 앞두고 한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사실 엄마가 사업하시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지은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가족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어머니한테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엄마가 좀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순자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경영은 동생에게 맡기고 자신은 51% 주식만 보유한 채 숨어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우리 민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그녀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과 주식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녀의 실제 자산은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순자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노트북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의 고급 빌라 매물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지은은 키득거리며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낼 방법을 생각 중이야. 예전에 사업을 하셨었다고 했었거든. 분명히 숨겨둔 돈 있을 거야. 알바비가 전부일 리가 없어. 그녀는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2주 후 지은의 계략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슈퍼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은아? 어머니, 서준이가 이제 영어 유치원 갈 나이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0만 원이래요. 1,200만 원? 순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강남에서 제일 좋다는 곳이에요. 우리 서준이 미래를 위해서 꼭 보내야 해요. 하지만 지은아, 그건 너무. 어머니, 혹시 숨겨둔 돈 없으세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어머니가 알바만 하셨을 리 없잖아요. 분명히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거 있으실 텐데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은아, 나는 정말 알바비밖에. 어머니,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 나이에 국민연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어디 쓰셨어요? 그건 생활비로. 생활비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생활비 주신 적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어머니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매달 50만 원씩 며느리에게 주는 돈이 사실은 알바비가 아니라 배당금의 일부라는 걸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통장 다 보여주세요. 지은아, 그건 안 보여주시면 민준 오빠한테 말할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손자 교육비도 안 내시고 돈 숨긴다고요. 결국 순자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알바비와 적금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있으시네요. 지은은 통장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거면 서준이 유치원 한 학기는 보낼 수 있겠네요. 어머니, 도장도 주세요. 지은아, 이건 왜요? 손자 교육비 내기 싫으세요? 그럼 제가 SNS에 올릴까요? 시어머니가 손자 교육비도 안 내준다고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건넸습니다. 15년간 모아온 자신의 비상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순자는 다락방 계단을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와줘. 하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민준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민준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정맥과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요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영양실조 증세도 심합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리가요. 저희 집에서 식사 잘 챙겨드리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영양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상태도 심각합니다. 왜 치료를 안 받으셨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 6시 지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급처치는 끝났어. 근데 지은아.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영양실조래. 그리고 무릎도 치료를 못 받아서 많이 안 좋대. 네. 그럴 리가요. 제가 항상 잘 챙겨드렸는데. 지은은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늘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을까? 한 30분은 바닥에 누워 계셨대. 어머니가 저희 깨우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워낙 독립적인 분이시잖아요. 지은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병실 안. 산소호흡기를 낀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왜 아프신 것도 말 안 하시고 병원도 안 가셨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휘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는 순자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푹 쉬셔야죠. 민준 오빠, 어머니 좀 쉬시게 해드려요. 지은아, 잠깐만. 오빠는 회사 가야죠. 이따 점심때 다시 와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은은 민준을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준이 나가자마자 지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셨어요? 혹시 저 고자질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은은 순자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경고했잖아요. 제 말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다락방에서 쓰러져 있는 사진, 언제 찍은 건지 모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는 며느리라는 제목으로요. 그럼 민준 오빠 회사는? 우리 가족 평판은? 순자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제가 통장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더는 없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다른 계좌가 있더라고요.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제가 집을 좀 뒤져봐야겠네요. 혹시 어디 숨겨두신 거 있나 다 찾을 거예요. 지은은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일어서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순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지은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행히 서류 가방은 천장 틈에 숨겨둔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순자는 보안회사 사람을 불러서 다락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현관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다 기록할 거야.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5년간 숨어 살았던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500명의 직원을 이끌었던 CEO의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모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민준이 출근한 후 지은이 순자의 방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텐데. 에이,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영상. 지은이 친구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고집세. 돈 어디 숨겼는지 절대 안 불어. 그래도 괜찮아. 시간 문제야. 결국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으니까. 세 번째 영상.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음식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속 불편하실 거야. 헤헤. 그럼 또 병원 가셔야 하고 돈 쓰셔야 하고.
그럼 숨긴 돈 쓸 수밖에 없겠지? 순자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상. 지은이 서준이를 안고 있다가 일부러 아이를 흔들어 울게 만든 후 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준이 울게 했죠? 제가 못 봤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영상을 보며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이유 없이 당하기만 하던 순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15년 만에 동생 박순호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누나. 순호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호야, 오랜만이다. 누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누나 사시는 곳을 알았으면. 괜찮아. 내 선택이었으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순호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이제 돌아오세요. 회사가 누나를 기다립니다. 그러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순자는 준비해온 USB를 순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야. 그리고 순호야, 나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한지은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줘. 결혼 전 이력부터 지금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누나. 일주일 후 순호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인데요. 보고서를 펼친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은 32세. 결혼 전 이름은 한지은이 아니라 강미선이었습니다. 5년 전 개명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그 집 아들과 결혼을 시도했으나 재산을 노린다는 사실이 들통나 파혼당했습니다. 이후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 직전까지 갔으나 역시 재산 문제로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지만 순자가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와 좋은 조건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이게 가장 충격적인 건데요. 순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 친정아버지 한철수. 이 사람이 10년 전 사기 사건으로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2년 전 또 구속됐습니다. 뭐라고? 지은 씨는 아버지의 사기 수법을 배워 결혼 사기를 여러 번 시도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호는 최근 조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지은 씨가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요. 순자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순호야, 이 자료들 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 네, 누나.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갚아줘야지. 이자까지 쳐서 제대로. 그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은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니? 서준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뭐? 순자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준이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아, 괜찮니? 할머니. 서준이는 순자를 보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계단에 물건을 놔서 서준이가 미끄러진 거예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뭐? 계단에 어머니 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서준이가. 하지만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계단에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아무것도. 뭐라고요? 발뺌하시는 거예요? 민준 오빠 오면 다 말할 거예요. 그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지은의 연극이라는 것을. 아마 일부러 계단에 물건을 놓고 서준이를 조금 다치게 한 후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계단에도 카메라를 설치해뒀다는 것을. 좋아. 증거가 하나 더 생겼구나. 순자는 침착하게 서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랑 병원 가자. 괜찮아. 어머니, 뭐 하세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지은아, 내가 데리고 갈게. 넌 임신 중이니까 무리하지 마. 순자는 서준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서준이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서준이 사랑해.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락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녹음, 조사 자료 그리고 며느리의 범죄 기록까지. 이제 충분해. 15년간 참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호야, 나야. 네, 누나. 주주총회 소집해. 다음 주 월요일로. 네. 그럼. 이제 돌아가려고. 태산물산 대표이사로. 순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법률팀 준비시켜. 며느리 고소할 거야. 알겠습니다, 누나. 전화를 끊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해방감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웠는지 알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 순자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대신 7시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슈퍼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지은이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네. 곧 알게 될 거야. 순자는 차갑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시어머니가 달라졌어. 3주 후 서준이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특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순자가 내가 손자 돌잔치 비용은 내겠다고 하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지은은 의심했지만 이미 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빚내신 거 아니죠? 걱정 마. 내 돈이야. 순자의 담담한 대답에 지은은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에게 숨겨둔 돈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오후 2시.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에 하객 200명이 모였습니다. 지은의 친구들과 친척들, 민준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순자가 초대한 특별한 손님들까지. 언니, 이거 완전 대박이다. 특급 호텔이잖아. 그러게. 시어머니가 이런 돈이 있었어?
지은의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손자 사랑이 대단하시거든. 식순이 진행되고 축하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박순자 여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CEO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태산물산 대표이사 박순자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태산물산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회사 자산 규모 800억 원, 제 개인 재산은 600억 원입니다. 뭐라고?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시어머니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15년 전 지은이 민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빠 시어머니가 사업하는 집안은 싫어. 나 평범한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어. 민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너 이런 얘기를. 오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15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며느리의 하인처럼 살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용했고 학대했고 심지어는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음식에 무언가를 타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저를 병들게 만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지은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지은이 친구와 통화하며 시어머니를 조롱하는 녹음, 통장을 빼앗는 장면, 계단에 일부러 물건을 놓고 손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장면까지.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지은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지은, 본명 강미선. 5년 전 개명.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시도했으나 재산을 노린다는 사실이 들통나 여러 번 파혼당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순자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 화면에 한철수의 사진이 떴습니다. 한지은 씨의 아버지 한철수 씨는 10년 전 결혼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도 사기 행각을 계속하다 2년 전 재수감되었습니다. 안 돼. 지은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한지은 씨는 아버지의 사기 수법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사실이야? 오빠 아니야. 믿지 마.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지은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떴습니다. 날짜는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지은 씨는 대학 선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총 15회의 만남이 확인되었습니다. 뭐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것은 마지막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한지은 씨는 제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말입니다. 위조된 서류와 도장 감정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사기 행위입니다. 순자가 손을 들자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지은 씨 사기죄, 문서 위조죄, 절도죄, 그리고 상해죄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놓아줘요. 지은이 발악했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빠 좀 도와줘. 제발.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아내를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순자에게 매달렸지만 순자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지은이 끌려나가는 동안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간 참았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객석의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은 무대로 올라가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야. 넌 좋은 아들이었어. 다만 진실을 몰랐을 뿐이지.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인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은의 친구 3명이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지은에게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방법을 조언했고 심지어 함께 순자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직이야. 근데 곧 알아낼 거야. 분명히 큰 돈이 있을 거야.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사기 방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은의 오빠 한민수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동생과 함께 순자의 집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미 대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준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역시 사기 및 문서 위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은의 친정 가족 전체가 순자 가족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순자에게 수차례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순자가 거절하자 뒤에서 구두쇠 시어머니라며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준 몰래 순자를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은이가 이혼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손자 못 보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순자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지은의 친정 가족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재수감, 어머니와 오빠는 구속, 그리고 지은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전혀 몰랐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넌 몰랐던 거야. 엄마가 숨겼으니까. 그래도요. 저는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실격이에요.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아,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엄마, 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서준이를 잘 키우고 좋은 아빠가 되렴.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감옥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내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남편을 기만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며 자녀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지은은 무너졌습니다. 안 돼. 서준이, 내 아들. 또한 피고는 위자료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5억?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피고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민주는 서준이의 양육권을 가져왔고 지은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물산 본사. 대형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호가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박순자 회장의 대표이사 복귀 건입니다. 찬성.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순자는 15년 만에 다시 CEO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15년간 자리를 비웠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태산물산을 다시 인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 복귀 후 순자는 놀라운 경영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매출이 30% 증가했고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부문을 개척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다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한지은에게 사기죄, 문서 위조죄, 절도죄,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한다. 안 돼.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울부짖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순자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민준과 서준이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4살이 된 서준이가 그림을 그려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사랑해요. 서준이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던 다짐대로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팀장이 됐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민준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들이야.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재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순자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모두가 안전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2년 후 민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법무팀의 변호사 김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편하게 대해주렴.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야, 그것보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제가 민준 씨한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순자는 서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며느리감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 고마워. 맛있겠다. 어머님, 제가 마사지 배웠어요. 어깨 안 아프세요? 순자는 진짜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3년 후 민준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할게요. 제 아내도 엄마도 모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태산물산 임직원들, 재활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순자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박순자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순자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순자는 혼자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당신도 자랑스럽겠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